그 여자만은 절대 용서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숨결은 가늘었고 눈동자는 이미 흐려져 있었지만 그 말만은 마치 가슴에 쇠모처럼 박혔다.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켜봤고 그녀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다. 나는 묵묵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이름조차 들은 적 없는 그 여자를 향한 증오를 마치 유산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 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와 곱게 접힌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엄마 옆에 앉은 낯선 여자.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비열했고 입겐 얄미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뒤에 적힌 날짜는 1994년 봄. 나는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다. 30년 전에 엄마가 거기 있었다. 정민아, 네가 날 그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 너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그 문장에서 펜 끝이 눌린 자국과 얼룩진 잉크가 엄마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정민. 그 이름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다.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 하나.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김정민. 나는 심장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가능성일 뿐이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고등학교에 남아있다.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똑같은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그 향기. 어린 시절 집에 놀러왔던 엄마 친구의 향기와 똑같았다. 선생님 혹시 제 엄마랑 아세요? 그녀는 웃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라고?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잘 기억해서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다. 엄마의 죽음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은 이유도 유언이 단 하나의 이름만을 가리킨 이유도 모두 여기에서 시작된 거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등교 시간, 점심시간, 퇴근길. 그녀의 모든 루틴을 외울 만큼 반복했다. 미친 짓이라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무언가는 점점 차가워졌다. 누군가를 향해 이토록 집요해진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성당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다.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늘 그곳에 두고 나오곤 했다. 호기심은 곧 강박이 되었고 나는 마침내 그 봉투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그 안에는 내 엄마의 송을씨가 있었다. 정확히 엄마의 필체. 날짜는 1995년. 봉투 속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나야 부탁이야. 우리 에마는 지켜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에게 왜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을까? 왜 그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그녀만이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정민 선생님 아니 엄마의 유언 속 그 여자를 마주 앉혔다.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컵을 쥐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진실을 향한 갈망에서 온 것이었다. 선생님, 혹시 이 편지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어제 훔쳐온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곧장 시선을 피하더니 아주 천천히 시선을 편지에 내렸다. 이건,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고 말을 멈췄다. 이건 네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제 엄마가 제게 남긴 편지잖아요. 아니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이 꺼지고 대신 아주 낡고 지친 눈빛이 자리를 잡았다. 너희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세상에선 살아남기 힘들었지. 그건 진심이었다. 그 말만큼은 꾸밈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착한 사람을 선생님이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나는 내 말이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속이 시원하기보단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그래, 맞아. 내가 망가뜨렸어. 근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정민 선생님의 입술이 떨렸다. 마치 한 문장을 꺼내기 위해 온몸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듯했다. 너희 엄마랑 나는 대학 동기였어. 처음엔 친구였지. 둘도 없는 친구. 근데 우린 같은 사람을 사랑했어. 그녀는 물끄러미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숨이 막혔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우리가 동시에 사랑했던 사람.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내 아버진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만 했던 말이 기억났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아빠를 빼앗은 거예요. 아니, 너희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나는 뒤로 물러섰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네 엄마를 버렸고 내게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나를 버렸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머무르지 않았어. 그 남자에겐 우리가 그냥 도구였던 거야. 나는 머리가 아찔했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새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까지 미워했어요? 왜 죽기 전까지도 선생님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주 슬픈 오래된 웃음이었다. 그건 내가 마지막에 선택한 말 때문이야. 무슨 말이요? 그 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너를 떠났거든.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때 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지. 순간 숨이 멎었다. 나 고아원에 있었던 적 없는데요.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심장은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다. 내가 고아원에 있었다면 왜 기억이 없을까요? 정적?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낡은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어린 시절 늘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나를 데려갔던 기억. 병원 냄새, 닫힌 철문, 그리고 침대 옆 매일 바나나 우유를 놓고 가던 그림자 하나. 혹시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정민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 복수극의 시작은 사랑이었고, 상처였고,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 켜진 스탠드 불빛은 자꾸만 정민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고 가슴 안의 혼란은 어느새 분노로 다시 타올랐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엄마는 그녀를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나를 맡기려 했을까? 왜 그 여자 역시 죄책감으로 30년을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의 딸인가?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제껏 읽지 못한 마지막 몇 장을 넘기며 한 장의 종이에 멈췄다. 정민이 그 아이를 데려간 날 나는 두 번째 아이를 잃었다. 모든 걸 잃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애는 나를 보며 울지 않았다. 마치 엄마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이. 나는 놀라 손을 멈췄다. 엄마가 나 말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밤 2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전화의 이름은 정민 선생님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너 지금 일기장 어디까지 봤니? 숨이 막혔다. 두 번째 아이 얘기까지요. 짧은 침묵. 그리고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래, 그 아이가 너야. 뭐라고요?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기억하는 건 다 조작된 기억이야. 병원에서 몇 번이나 기억 회복 치료를 받았고 난 계속 널 멀리했어.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저는 누구 아이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가 아주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다. 넌 내 아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그날 너희 엄마는 아이를 두고 도망쳤어.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난 네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지금껏 날 가장 증오하던 존재가 바로 내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왜? 지금 말하세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너를 다시 내 아이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널 엄마 곁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나의 벌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고도 귀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넌 내 아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복수가 아니라 나를 향한 복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그 다음 날 나는 정민 선생님의 집 앞에 섰다. 조용한 골목 멈춘 시계처럼 고요한 공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도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너무 늦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그 낡은 일기장을 꺼내 그녀 앞에 올려놓았다. 이건 엄마의 복수였어요. 하지만 전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정민 선생님은 울고 있었다. 조용히 흐느낌 없이. 죄의 무게가 아니라 용서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눈물. 그리고 나도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그 단어는 오래 묻혀있던 피멍처럼 가슴 깊숙이 퍼졌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하기 기대하세요. 며칠이 지나도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었고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정민 선생님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친어머니였고 내가 증오해온 모든 시간은 스스로를 향한 칼날이었다. 이걸 어디에 풀어야 할까?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어린 시절 나를 업고 찍은 사진. 뒤편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내 아이 민서야. 부디 행복하길. 민서. 그게 내 본명이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다른 이름으로 살았고 그 이름조차 남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마라 믿었던 사람은 날 버린 사람이고 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은 날 지켜보며 살았단다. 이 모든 관계는 파괴가 아니라 슬픔의 결과였다. 그날 밤 나는 병원 기록과 고아원 기록을 모두 요청했다. 적힌 이름들, 서명들, 전입, 날짜들 하나하나가 내 기억과는 달랐다. 내 인생은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혈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엄마와 잠시 동거했던 남자일 뿐이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만든 기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 하나에 닿았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엄마의 유언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유언은 그 여자만은 용서하지 마였다. 하지만 그 유언조차 왜곡된 감정의 잔해였을 뿐이다. 엄마는 사랑했던 친구에게 아이를 떠넘겼고 죄책감 속에서 그녀를 원망했고 결국 그 원망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회피였다. 그리고 이제 그 회피의 끝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이번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창가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오후였다. 민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조심스럽게 오래된 비밀을 열듯이. 그 이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불렀지. 네가 없는 날도 밤마다. 그녀는 나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따뜻한 향이 코끝에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만들어주던 유자차가 생각났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사랑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네가 나 때문에 더 불행해질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냥 떠난 거예요. 아니, 널 떠난 날부터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 없었어. 그녀는 오래된 폴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유치원 졸업식, 중학교 교실 대입 시험장 앞 대학 입학식. 이건
다 어떻게 늘 너를 보고 있었어.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나는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의심해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란 말은 그렇게 가볍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복수는 끝났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이유도 누군가를 벌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시간을 뛰어넘게 했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흘러도 고통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하기 기대하세요.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엄마가 손을 내밀고 정민 선생님이 이제는 진짜 엄마라 불러야 하는 그녀가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꿈이었다. 따뜻한데 슬펐고 평화로운데 한없이 무너지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했다. 법적으로 나는 엄마의 딸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민 엄마는 나의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진실보다 서류를 믿으니까. 하지만 내 안의 혼란은 점점 정리되어 갔다. 기억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감정이 증오보다 오래 간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때론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내 삶으로 들어오려 했다. 처음엔 멀찍이 서 학교 앞 벤치에 앉아 나를 지켜보다가 며칠 뒤엔 김밥 싸서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가는 시기였다. 그 모든 조심스러움이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면서도 닮아가고 있었다. 용서하지 말라는 유언을 지키려 했던 내가 이제 그 유언을 이겨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너희 엄마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그리워했어.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워했는데 왜 용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다. 용서는 사랑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감정이야. 그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사랑해서 미워한 거였다. 친구를, 연인을, 자식을,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가진 여자의 마음은 아마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를 아직 다 용서하진 않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아직은 아니다. 그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도 그녀처럼 용기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엄마들의 편지, 일기장, 병원 기록, 나의 기억과 감정들. 이건 나만의 복수극이자 화해의 기록이었다. 사람들은 복수를 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복수가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곡 없이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복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다시 속일 수 없게 되니까. 어느 흐린 오후 나는 그녀와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정민 엄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흰 카디건을 걸쳤다. 우리는 말없이 묵념했다. 바람이 불었다. 묘비 위엔 두 송이 국화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내가 놓았고 하나는 그녀가 가져온 거였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옆에서 말했다. 나도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복수도 원망도 오해도.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복수를 꿈꾼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크게 살아가는 것. 엄마의 유언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나에게 내려진 질문이었고 나는 스스로 답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을 직접 선택했으니까.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를 넘어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도 그 상처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